정부가 추진 중인 육군, 해군, 공군 사관학교 통합 계획을 놓고 군 안팎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방첩사 해체에 따른 안보 공백 우려까지 겹치면서 이 정부의 국방 개혁 방향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세한 내용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국방부가 6회 공군사관학교를 하나로 합친 이른바 국군사관학교를 만들겠다면서 그 이유로 군의 합동성 강화를 지금 들고 있거든요. 실장님께서도 육사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이 보시기에 이러한 정부의 통합 이유와 추진 방식이 좀 납득이 되십니까? 네,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문제는 과거에도 몇 번 논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국방부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가장 큰 명분은 합동성 제고인데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공감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그 목적과 배경에 대한 공감은 가능한데 이 추진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 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싶은 의문이 많이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관학교와 또는 군의 여러 가지 관계되는 전문가들도 있고 사관학교 생도들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이런 사람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해서 이들은 어떤 것을 불안해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인 의견 수렴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진지하게 고민을 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줘야 되는데 지금 진행되는 방식은 그냥 너무 일방적으로 또는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그냥 밀어붙이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민간군 합동위원회가 사관학교 통합을 권고했을 때 그때부터 국방부는 사실 다양한 관계자들 집단들의 의견을 좀 듣는 과정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6회 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에서 각각 국방부와 또는 국방부 장관과 좀 대담을 합시다, 이야기를 합시다. 저희들이 좀 이런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라고 연단 신청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난 7월 8일 날 국회 앞에서 3군 사관학교 출신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냈는데 국방부가 우리 목소리는 듣지 않고 그냥 국방부의 의도대로 일방적으로 가려고 하는구나라는 그런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3군의 총동창회와 예비역 장성 출신 인사들은 이 해군의 항해나 공군의 비행 같은 특수 분야의 전문성이 심각하게 떨어질 거라고 지적을 하는 반면에 이 통합을 추진하는 쪽에서는 1, 2학년은 교양 과목을 중심으로 공통 수업을 듣고 이 전문성 교육은 임관 후에 병과를 부여받은 뒤에 하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좀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라고 보십니까? 지금 그 합동성과 전문성이 마치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의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군에서는 합동성과 전문성은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이 쌓여야지 합동성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합동성이 쌓여야지만이 그 위에서 전문성이 더욱 발휘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 민간군 자문위원회에서 권고했다는 1, 2학년은 합동교육을 하고 이것은 합동성이잖아요. 다음에 3, 4학년은 각 사관학교별로 교육을 한다. 이것은 지금 거론되고 있는 전문성이거든요. 그러면 합동성과 전문성이라는 것이 그럼 학교를 통합한다는 것으로 해서 이것이 어떤 쪽은 합동성이고 어떤 쪽은 전문성이고 이렇게 하기는 되게 좀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학교가 지금처럼 분리돼 있건 또는 뭐 어떤 시점에 만약 통합되는 것으로 결정이 된다고 하면 그 안에서 어떤 커리큘럼을 가지고 그다음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생도들을 교육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방과 미래 국방개혁을 위해서 필요한가라는 그런 부분을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오로지 사관학교를 일단은 무조건 통합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입장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과연 우리 군의 전문성, 합동성 두 가지 영역에서 다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염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합동성과 전문성이 상호 보완 관계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각에서는 정부가 12.3 비상계엄을 빌미로 육사 지우개에 나선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또 찬성하는 쪽에서는 이 과거에 이승만, 전두환 정부 때도 이미 추진이 됐던 거다. 국방개혁이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번 정책에 어떤 뜻이 좀 담겨 있다고 보십니까? 사관학교를 통합한다는 것은 한 번쯤은 고민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국방의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천안함 폭침 사건이 났을 경우에 그 이후에 군에서도 일단 한번 실험을 했거든요. 사관학교 1학년들을 순회하면서 그러니까 1학년들끼리만이라도 함께 교육을 하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약 5년 정도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결국 그것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사관생도들은 너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 군 생활에 대한 경험이 있는 소령 계급에서
합쳐서 교육을 해보자고 해서 합동참모대학교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것도 한 5년 이상 운영해 봤는데 네. 군이 내부적으로 판단하기에 1학년들을 모아서 하는 그 통합교육과 소령들을 모아서 하는 그런 교육이 실효성이 없다. 이것이 그렇게 우리 군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 두 가지를 다 없애버렸거든요. 네. 그러면 과거에 그럼 이런 두 가지 시도가 왜 실패로 끝났는지에 대한 좀 면밀한 분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통해서 새롭게 만약 사관학교 통합을 한다면 그때 범했던 시행착오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이제 과거의 이런 경험들 이런 것들은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통합이라는 그 두 단어에만 너무 그 방점을 두고 밀어붙이다 보니까 이렇게 어떤 사람도 공감할 수 없는 그냥 정부가 어떻게 보면 군을 무시한다는 그런 것이고 더 나아가서 육해공군 사관학교가 있는데 해군 사관학교와 공군 사관학교는 지금 진해와 청주의 학교의 모습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반면에 뭔가 그 현상이 변화되는 거는 육사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육군 사관학교는 1946년도에 현재 태릉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80년 동안 그 자리에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80년 동안 있어 왔던 그 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가려면은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안규백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국군 방첩사령부, 이 방첩사를 해체하겠다고 전격 공식화를 한 건데 이 기능을 여러 기관으로 쪼개서 권한을 분산하겠다 이런 취지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이 안보적인 측면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방첩사의 가장 큰 존재 목적은 말 그대로 방첩이지 않습니까? 네. 흔히 말하는 이제 간첩을 잡아내는 것이고 우리 어떤 내부의 이런 정보가 북한이나 적국으로 넘어가는 것인데요. 과연 방첩사를 지금 세 가지의 기능으로 분산을 하는 것이 그런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가?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좀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보통 간첩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그 정보를 캐러 들어왔던 사람 이런 것들인데 지금은 사이버 쪽으로 또는 이런 뭐 방산 기술 쪽으로 굉장히 고도화됐거든요. 네. 그런 것을 잡아내려면 오히려 더 기능과 권한이 강화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숫자만으로 보게 되면 과거에 보통 이제 우리가 말하는 기무사 같은 경우는 약 4천 명의 인원이 있었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당시에 바뀌었던 조직에서는 3천 명으로 인원이 줄었고 이번에 이야기되는 이런 방첩사 해체를 통해서는 2천 명 수준으로 인력이 줄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문성도 조금 약화되는 것 같고 그리고 전문적 인력들도 숫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방과 방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의 기능이 세 개의 기능으로 분화가 된다는 것은 뭔가 약화되는 의미가 돼야 되는데 이제 군에 있는 사람이나 또는 방사 기업에 있는 분들이 우려하는 것은 하나였던 것이 세 개로 분화가 돼가지고 세 개의 더 강력한 그 권력기관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국방부에서도 방첩사 해체에 따른 후속적인 여러 가지의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군 내부의 또는 방산기업의 우려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유념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작 근데 안규백 장관 본인은 이 방위병 복무 시절에 이 탈영 의혹이 좀 제기가 됐거든요. 어쨌든 병적 기록을 공개하면 되는데 그걸 공개를 또 안 하고 있습니다. 이 공개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공개했을 때는 뭔가 안규백 장관 개인에게 밝히고 싶지 않은 내용이 공개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국방부 장관이라는 자리는 정부 국무위원 중에서도 가장 어쩌면 국민들의 신뢰와 어떤 진정성이 필요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국방을 담당하는 국무위원이 오히려 본인의 병역 문제 때문에 이런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안타까운데요. 국방부에서는 계속적으로 인사청문회 때 모든 것을 밝혔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인사청문회 때도 돌아가 보면 안규백 장관이 밝힌 내용은 병무행정의 착오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쪽 시민단체에서 고발 내용은 병무행정의 착오가 아니라 법률의 위반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개인이 조금 더 솔직하게 본인 입장을 밝히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엄 실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